클라우드 과제를 간단히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당신의 여가 시간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비즈니스를 도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온 IT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모든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항공사 뒤에서 저희는 드러나지 않게 단순하고도 강력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늘 무사히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인프라를 실행하기 때문에 IT 매니저는 성능 저하 없이 거침없는 확장을 할 수 있고, 고객은 마음 가는 대로 어디든 안전하게 예정된 시간에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고객 뒤에서 분주하게 해온 복잡한 클라우드 관리는 과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젠 시간의 여유로 IT 관리자는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출시하게 지원하는 일처럼요. 당신의 은행 뒤엔 앱과 워크로드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클라우드가 있어서 개발자는 고객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앱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인프라를 단순화해서 관리를 최소화했고, 이젠 클라우드 복잡성도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법 같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죠. 저희가 하는 일은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축하는 클라우드, 뉴타닉스. 네, 안녕하세요. 뉴타닉스의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뉴타닉스를 통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입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은 워낙 많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들 좀 많이 경험을 하시고 있는 추세이십니다. 또 그렇다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구축을 하시고 하는데, 결국 이제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게 맞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뉴타닉스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요즘에 컨테이너가 점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런 컨테이너 환경을 어떻게 뉴타닉스에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뉴타닉스 보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뉴타닉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저희 뉴타닉스가 작년에 단넥스트 행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들어주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저희 뉴타닉스를 이제 HC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그 HCI 솔루션뿐만 아니라 많은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구축 단계는 첫 번째는 이제 HCI를 통한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하고, 그 HCI를 이제 예쁘고 꾸며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저희 뉴타닉스 클라우드 구축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뉴타닉스 HCI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HCI 부분은 가볍게 언급을 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이제 몇 년 전에 한 설문조사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단독 사용할 건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단독 사용할 건지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결국 고객분들은 모두 이제 잠재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야지 이제 우리 데이터 센터를 100%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갖출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IT 인프라를 신속 민첩하게 배포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빨리빨리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도 돼야 하고요. 또 IT 관리 편의성도 확보돼야 됩니다. 기존의 많은 관리 도구, 불편한 관리 환경에서 벗어나서 단일 관리 도구를 통한 편한 그런 관리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클라우드로 구축하면서도 안정성, 가용성은 계속 확보가 돼야 되고, 이 구축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누타닉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크게 세 가지 필수 요소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인프라, 두 번째는 관리 방안, 세 번째는 자동화 방안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인프라는 HCI 아키텍처를 해야 됩니다. HCI 아키텍처 소개만 해도 뭐 거의 1시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아키텍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바틀렉,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건데요. 결국 여기 보시는 이제 중앙 집중형 스토리지가 이제 몰리수, IO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HC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X 파일 서버에 이렇게 분산을 해서 데이터는 다 로컬에서 읽고 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해서 이렇게 병목 현상이 없는 구조를 제공을 합니다. 뭐 이 위에도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 통합입니다. 기존의 이제 레거시 환경 보시면 여기 모든 구성 요소가 다 관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관리 도구를 통해서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 많은데 결국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뭐 AWS나 뭐 애저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는 그냥 웹브라우저 하나에 단순하게 웹브라우저 접속해서 거기서 모든 작업을 하시는데 네, 그런 기존에 있는 인프라 아키텍처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누타닉스 HCI는 인프라,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든 전체를 프리즘이라는 하나의 관리 도구를 통해서 웹브라우저 하나만 있으시면 접속하셔서 전체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베이직한 HCI 내용이고요. 일단 HCI를 여기까지 구축을 하셨으면 여기에 이제 다른 서비스들을 올려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요즘 클라우드 환경도 있고 뭐 비정형 데이터 워낙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센 스토리지, 블락 스토리지로는 더 이상 이제 스토리지 요구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NAS 파일 스토리지,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게 흔히 얘기하는 사일로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또 NAS 따로 도입하고 오브젝트 따로 도입하면 또 아키텍처가 더더욱 복잡해지시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 누타닉스는 파일 서비스와 오브젝트 서비스를 모두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누타닉스 HCI에 여러분이 파일 서비스가 필요하면 바로 클릭 몇 번만을 통해서 파일 서비스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오브젝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뭐 블락 스토리지는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파일 서비스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모두 통합된 스토리지 서비스를 업계 유일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부분입니다. 보안 부분은 뒤에 그 주제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레거시 3T 아키텍처는 결국 방화벽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VM 간의 통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VM 간의 통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SDN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어야 됐는데요. 결국 이제 가상화 환경으로 오게 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오게 되면서 VM 간의 통신, 웨스트 이스트 트래픽의 제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누타닉스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웨스트 이스트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 기능을 가지고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안 얘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입니다. 이제 관리도 아까처럼 이제 단일 관리도를 통해서 편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관리도 자동화된 관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인프라의 모든 서버, 스토리지, 샌드위치, 뭐 나스 스토리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각각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저희 누타닉스는 당연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 클러스터 누타닉스 플랫폼 위에 모든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제 자동으로 취합이 되는데 저희는 누타닉스 머신러닝 기반의 XPC가 특허낸 알고리즘을 통해서 AI로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의 인프라가 언제쯤 되면 이제 인프라를 증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가 진단인데요. 기존에 있던 VM들에 대해서 각각의 VM,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결국 이제 VM마다 건 바이 건으로 다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도 다 이제 자동화된 분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 VM들의 사용 현황을 분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가 특정 VM은 정상이고 아니면 뭐 리소스 CPU 메모리가 부족하다 아니면 또 너무 과하게 배포되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자동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리소스를 또 더 적절하게 배분화해서 여러분들의 비용을 더 절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화 방안입니다. 자동화 방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결국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는 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건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기존 레거시 3T 환경에서는 많은 이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엔드 유저 뭐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그 각각의 담당자들이 그 다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다 승인이 돼야지 그 이제 서비스가 배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뉴타닉스는 이렇게 자동화된 배포 절차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뉴타닉스 제품 중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동화 관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 도구가 있는데요. 그 관리 도구, 애플리케이션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모든 이런 작업들을 다 사전에 정의하고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블루프린트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블루프린트에 뭐 쉽게 가장 이해가 쉬운 웨바스 DB에 대해서 모든 설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뭐 야물 파일 같은 그런 설정들을 저장을 해 놓으면 서버 담당자 또는 뒤에서 말씀드릴 엔드 유저가 직접 클릭 한 번만 하면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몇 시간 내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많은 애플리케이션, 많은 서비스들을 마켓플레이스로 제공을 해서 셀프 서비스로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뉴타닉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보셨던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여기 직접 관리자분 또는 이제 권한 있는 사용자분께서 여기 마켓플레이스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은 마켓플레이스 화면에 접속을 하셔서 클릭을 한 번만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VM 배포부터 DB 연동까지 네트워크 구성까지 자동으로 다 한 번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레가시 3T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배포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를 했었습니다. 같은 이유인데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다 따로 있고 또 DB, 특별히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DBA라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DBA 분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네. 결국 이제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DB 애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오라클, MS SQL, 마리아, 몽고, 포스트그레 요즘에 많이 쓰시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그리고 특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솔루션 이라라는 솔루션에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임머신 기능은 이제 저희 뉴타닉스 HCI 기반에 있는 스냅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는데요. 결국 이게 분단위까지도 나중에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는 RPO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로그를 계속 수집을 해서 스냅샷 주기, 만약에 1시간마다 스냅샷을 찍으면 원래 이제 다들 아시는 게 1시간 단위로 복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스냅샷 단위 사이에 저희가 로그를 캐치합니다. 로그를 수집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로그 수집이 끝난 데이터베이스는 분단위까지도 복구를 하고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복제를 하거나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 뉴타닉스 스냅샷은 제로바이트 기반입니다. 그 다른 타사의 그 카피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저희는 리다이렉션, 참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냅샷을 많이 찍어도 데이터가 더 많이 증가하고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동화 기능, 관리, 통합 운영 관리 기능 등을 통해서 저희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좀 정리해 보면 NEX86 서버에 저희 누타닉스 HCI 솔루션을 올리시고요. 거기에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 원하시는 가상화 서비스를 하시고 이제 가상머신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드렸던 이유가 이제 뒤에서 따로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누타닉스의 다양한 솔루션, 사스형 솔루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그 자동화 솔루션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누타닉스 HCI 기반의 저희가 제공해드린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저희 누타닉스 하나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구축이 끝나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제 고민이 결국 이제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도구도 다르고 오히려 복잡해지고 또 각각 이렇게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심에도 각각 클라우드마다의 다른 환경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요. 결국 솔루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동일한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라이센스도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애플리케이션도 원활하게 이동하고 하나의 관리 도구를 통해서 이 양쪽의 클라우드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누타닉스는 클러스터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누타닉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AWS라든지 아니면 애저, 여기 GCP도 뭐 조만간에 이제 GA가 될 예정인데요. 결국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누타닉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프리즘 하나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각 클라우드마다의 환경이 달랐던 이런 복잡성이 제거가 되고 우리가 제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면서 아마 제일 원하시는 게 그것일 것 같아요. 그 애플리케이션, 이제 가상머신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느냐. 그런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머신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플랫폼 관점 말고 데이터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요즘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값비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계속 저장을 하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뭐 오래된 아카이빙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저희가 자동으로 티어링을 맺어서 그 생성한 정책에 의해서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오브젝트 S3 프로토콜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API를 통해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어디에 있는 위치에 상관없이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티어링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누타닉스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만드시고 거기에 저희 클러스터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결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누타닉스를 통해서 최고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요. 아까 앞에서 잘 아시는 AWS, 애저 GCP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에도 누타닉스를 통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방송에서도 보셨죠. GSITM, 신세계, 도정리에서도 서비스를 하니까 국산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서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누타닉스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뭐 점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연간 성장률이 30% 이상이 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아직 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제 고민은 많으신데 실제 도입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소규모로 도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은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도입 의향이 있는 잠재 고객이 전체의 50% 이상이 될 정도였고요.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쿠버네티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컨테이너는 뭐 쿠버네티스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정도로 가장 컨테이너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컨테이너 환경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베어메탈 X86 서버에 리눅스 계열의 OS를 설치하셔가지고 바로 컨테이너 다커 엔진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는 건데요. 이쪽 베어메탈 컨테이너 이제 업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바이저 레이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성능은 조금 더 잘 나와요. 우리가 그 OS 전체를 덕후로 올리기 때문에 뭐 자원 활용률이 높거나 가상화 솔루션을 안 사도 되니까 비용이 절감돼요. 이런 장점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 여러분들께서 다 가상화를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가상화의 장점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도입하게 되면 가상화 환경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가상화 환경, 컨테이너 환경, 또 이렇게 분리된 환경으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환경을 또 포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타닉스는 자체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이 카본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작년에 이제 레드햇과 협업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잘 아시는 RHE의 서버, 레드햇 서버뿐만 아니라 레드햇 파스 환경인 오픈시프트까지도 저희가 인증을 받고 서티를 되어서 레드햇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파스 환경까지 갖춘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뉴타닉스 전체 기능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레드햇의 업계 최고의 이런 파스 환경을 연동을 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햇 환경, 오픈시프트 환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그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필요한 건 스토리지 서비스, 저희가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 별도의 스토리지가 필요 없이 뉴타닉스 자체 스토리지로 바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레드햇 오픈시프트가 필요한 모든 스택을 뉴타닉스에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레드햇 오픈시프트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PV들은 다 뉴타닉스 통합 스토리지에서 그냥 바로 가서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함에 있어서도 아까 저희가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마켓프린트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해서 배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픈시프트랑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블루프린트의 블루프린트를 생성을 할 때 뭐 VM은 뉴타닉스의 배포를 하고 컨테이너는 오픈시프트의 배포를 하게 다 블루프린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앱들을 레드햇 오픈시프트에 올리게 돼도 결국 아직까지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제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쪽 말고는 VM을 더 선호하시는 게 대부분의 그런 경향인데요. 저희 그 아까 앞에서 언급드린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솔루션과 이게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오픈시프트에 배포를 해도 저희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뉴타닉스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이런 연동되는 모든 통합적인 환경을 저희 뉴타닉스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 솔루션을 올리는데, 컨테이너 환경 기반 파스 솔루션을 올리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 이제 뉴타닉스 환경에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올리시기만 하면 그 모든 파스 환경이 자동으로 다 연동되어 제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랜섬웨어는 뭐 저보다 더 그 실제 엔드 유저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보안 사이버 공격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금 뭐 한국 돈으로 조 단위 이상의 그런 피해 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뉴타닉스는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데,
크게 이제 제가 크게 나눴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보안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저희 이제 플랫폼의 보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 이쪽의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뭐 여러분들께서 보안업체에 들으신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뭐 저희도 이제 당연히 제공을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넣었고요. 뭐 인증부터 해가지고 보안 기준 및 감사, 그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호를 하고 여러분 기업의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뉴타닉스 HC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플랫폼 보안은 뭐 뉴타닉스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플랫폼 보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보안도 요즘에 뭐 랜섬웨어 공격을 워낙 많이 받습니다. 저희 뉴타닉스는 저장된 데이터를 파일 아날리틱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접속을 많이 했다, 아니면 랜섬웨어가 보인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탐지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온프라미스에 있을 수 있고 멀티 클라우드 여러 환경에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 렌즈라는 사스형 그 데이터 관리 도구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데이터 렌즈 관리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클라우드에 있는 모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왼쪽에 있는 뭐 이상 탐지 기능이라든지 랜섬웨어 기능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레포팅을 해드리는 이런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결국 앞에서 저희 오프닝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로 트러스트의 의미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모든 것을 다 받고 신뢰할 수 있는 것만 열어라, 이 의미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뉴타닉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모두 막아놓고 필요한 것만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제로 트러스트의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제 VM 단위를 넘어서 애플리케이션 단위, 웹아스 DB를 하나의 그룹으로, 다른 웹아스 DB를 B 그룹으로 이래서 그룹 단위로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좀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간 감이 없지는 않은데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추가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 뉴타닉스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시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시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보안과 컨테이너 환경을 통해서 뭐 이런 통합된 경험을 제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빔 소프트웨어 최지훈 이사님께서 빔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가능성 향상과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on't let the sun set on your cloud ambitions. Soar into the sky and embrace the accelerating adoption of hybrid and multi-cloud. All the top organizations are embracing the cloud, and yours is likely no different. But you not only want to embrace the cloud, you want to get there as quickly as possible while protecting and keeping your valuable data safe from malicious attacks. But being on the cutting edge isn't about spending the most money. You should only pay for what you need in your journey to achieve your recovery and compliance goals. Don't forget filling your critical needs in your BCDR strategy too. You need a solution that ensures you're securely backing up and replicating to the cloud, guaranteeing long-term retention and disaster recovery readiness. If this sounds like what you need, then what you need is Veeam Backup and Replication V11. See for yourself what new heights you can reach in your cloud strategy. From AWS and Azure Backup to cost-effective object storage or backup as a service offerings, Veeam offers a wide variety of cloud choices. Take advantage of its powerful and affordable protection for cloud capabilities by downloading a free trial now.
안녕하세요. 저는 빈코리아에서 데이터 관리 방법을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는 SE 최지훈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비즈니스 가용성 향상과 그리고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한 내용 준비를 했는데요. 시작은 빔 솔루션의 이런 적용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유형별로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체제와 데이터의 통합 백업 솔루션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빔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백업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 변경된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리 서버이든지 또는 가상 환경이라든지 백업을 처리를 할 때 처리되는 데이터의 변경량이 굉장히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보다 광범위한 환경에서 백업 솔루션을 배포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백업 시에 발생되는 부하를 대폭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빔이 가지고 있는 특징, 즉 블락 단위의 백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운영 체제에 대한 백업까지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물리 서버에서 데이터 백업 솔루션과 운영체제 솔루션 백업을 각기 보유하는 게 아니라 빔 솔루션 하나로 물리 서버의 운영체제와 데이터를 같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리스 환경으로 다양한 가상 환경을 손쉽게 백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빔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빔의 즉시 복구 기능인데요. 이 K 국방기관 같은 경우는 물리 서버에 대한 운영체제와 데이터 백업을 빔 솔루션으로 하되 이 백업 솔루션을 인하우스 DR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많은 수량의 백업을 즉시 복구하기 위해서 백업 스토리지도 SSD로 설계를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동시에 다수의 즉시 복구와 어떤 데이터 IO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수량의 백업을 즉시 복구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설계로 디자인됐다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과거의 백업은 보관성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백업이 복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단순 보관만 하고 있는 형태에서 이제는 이런 즉시 복구를 쓸므로 인해서 백업 데이터를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세 번째 사례는 S대학병원이고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빔을 물리 서버와 이기종 가상 환경으로의 이런 마이그레이션 도구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최초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백업이라는 작업이 실행이 되지만 복구를 할 때, 즉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즉시 복구 기술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복구, 복원이라고 하면 백업 시간 곱하기 1.5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업을 1시간 받았다라고 하면 복구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 이유는 백업은 스토리지 입장에서 리드이지만 복구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도 라이트는 리드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즉시 복구라는 사상을 도입을 하게 되면 가상화된 VM이 실행이 될 때 백업 스토리지에 있던 데이터를 원래의 프로덕션 환경으로 데이터가 이동하지 않고 백업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상 VM의 데이터 파일인 것처럼 프로비저닝해서 마운트해서 VM으로 실행하는 기술이 적용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즉시 복구를 할 때 데이터 이동이 필요 없다. 즉 메타데이터의 등록만으로도 VM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백업을 단계적으로 받고 블락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백업은
만약에 뭐 저번 백업이 몇 시간 이전이다라고 하면 백내 블럭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 백업 본을 기준으로 즉시 복구를 실행하게 되면 그 백업들에 대한 체인에 대한 데이터를 프로비저닝을 하고 이를 VM의 데이터 파일인 것처럼 가상 환경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VM을 실행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는 백업 스토리지에 있지만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마운트를 해서 VM으로 실행을 하고 서비스를 바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써서 물리 서버에 장애가 났을 때 인하우스 DR처럼 백업을 VM으로 즉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물리 서버에 장애가 났을 때, 즉 블루 스크린 같은 이슈가 생기게 되면 아주 험난한 여정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OS 설치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파트도 교체해야 되지만 백업으로 즉시 복구를 하게 되면 10분 이내, 짧을 경우는 5분 이내 서비스를 살릴 수가 있고요. 즉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는 장시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은 일시적으로 왜 접속이 안 되지? 라고 다시 클릭하는 순간에 서비스는 이미 살아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백업에 대한 서비스를 복원하든지 또는 이기종 환경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빔 솔루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G스포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고객사는 DR 환경을 클라우드로 확장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 서버와 과상 환경의 백업을 빔 솔루션으로 백업을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백업 스토리지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재해 상황일 때는 이 백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VM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손쉽게 DR 환경으로 전환을 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 고객사는 평상시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사용량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DR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N00 기간인데요. 이것은 빔의 NAS 백업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AS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는 주로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기가 작은 다수의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 처리하기에 까다로운 녹취나 이미지 같은 파일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업을 하게 되면 실제 프로세싱, 즉 파일이 처리되는 이런 성능보다도 개별 파일에 대한 인덱싱이나 이런 컴퓨팅 워크로 인해서 백업 처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전통적인 NTMP 방식을 쓰고 있지만 실제 이 NTMP 방식의 백업은 주기적으로 풀 백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풀 백업을 하게 되면 점차 대량화되어 있는 NAS가 가장 마지막 백업이 돌았지만 이것이 3일 전, 길게는 일주일 전 백업이 되는 현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복구를 하였을 때 일주일 전으로 복원이 되는 그런 안 좋은 환경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빔에서는 이런 NAS 환경 백업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백업 파일에 대한 저널링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백업 시에 변경된 파일만 스캔 과정 없이 빠르게 추출해 가서 백업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NAS 백업을 통해서 짧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백업 시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NAS에 대한 백업본 위치도 즉시 복구를 통해서 리드온리 모드로 빠르게 마운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빔에서는 백업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복구를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실 즉시 복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K00 기간이고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백업 솔루션으로서
빔 솔루션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누타닉스 HCI 환경으로 노드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오픈시프트로 쿠버네티스 엔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빔 카스텐 솔루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 백업 복원 가능한 환경으로 제시가 되었다는 사례가 되겠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의 백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도 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백업 방법은 사실 물리적인 사상에서 시작됐거든요. 즉 스토리지에 대한 스냅샷을 실행한다든지 또는 VM에 대한 스냅샷을 실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인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백업을 할 때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업을 통해서 어떻게 가용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즉시 복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VM 리커버리라는 기능이고요. 줄여서는 인스턴트 리커버리 또는 IVMR 각기 이야기하는데 요지는 데이터를 백업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 즉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제 운영 스토리지로 이동하지 않고 백업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마운트를 해서 VM으로 실행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VM은 서비스가 실행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로 백업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운영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즉 재해가 생기면 물리 서버건 또는 가상화의 백업이건 어떤 백업 소스는 관계가 없고요. X86 기반이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 백업된 데이터를 누타닉스 아크로폴리스 VM으로 즉시 복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VM웨어나 하이퍼V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아크로폴리스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VM 단위의 백업만 가능하느냐?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백업도 가능합니다. 즉 SQL이라든지 오라클처럼 본능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실행을 하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VM 단위, 즉 시스템 단위의 복구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OS 업그레이드 같은 작업이 필요할 때 시스템만 새로이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만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 그때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즉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빔에서는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퍼블리시라는 작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마운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는 데이터 파일을 마치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있는 것처럼 인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로 1분 주기로 빔싱크라는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파일을 동기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DB 업그레이드를 한다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또는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내고자 할 때 실제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퍼블리시 단계에서 필요한 테이블만 추천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때 실제 데이터 파일의 이동 과정이 없이 빠르게 서비스를 올리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VM에 대한 즉시 복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 물리 환경을 쓰고 있다든지 또는 이기종 가상 환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누타닉스 아크로폴리스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빔 백업으로 손쉽게 누타닉스 환경으로 즉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는 한 6단계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이기종 환경에서 누타닉스 환경으로라는 전제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New Location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누타닉스 아크로폴리스의 백업을 누타닉스 환경으로 즉시 복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오리지널 로케이션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로케이션 그리고 어떤 클러스터로 복원을 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스토리지 컨테이너와 VM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할지, 즉 이기종 환경이나 또는 물리 환경에서 쓰고 있는 네트워크가 아크폴리스 환경으로 오게 되면 실제 아크폴리스 환경에 매핑되는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VM에 대한 즉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백업 즉시 복구는 10분 이내에 완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마이그레이션까지도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한 16분 정도 마킹이 실제 서비스가 실행되는 시간, 서비스가 살아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즉시 복구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비스나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운영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은 항상 패치나 업그레이드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악성 코드에 대한 이런 보안적인 리스크가 있는 환경에서는 패치 주기도 역시 더 빈도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운영 시스템의 이런 변경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빔에서는 이런 즉시 복구 기능을 사전 변경 작업에 대한 사전 검증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즉시 복구를 실행을 해서 테스트 환경에서 먼저 업그레이드나 어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운영 환경이 그대로 적용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가 필요할 때 가장 마지막 백업본을 동일한 시점의 백업본을 동시에 한 5개 정도 즉시 복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나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즉시 복구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백업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처럼 단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다운타임도 보다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준비하고자 할 때 개발이나 테스트 시간을 보다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데요.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백업이 필요하냐라고 먼저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고객이 백업 복구에 대한 목적성은 사실 스테이트레스 환경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을 한다라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과 재복구에 대한 니즈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빔에서는 카스텐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자동화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업과 복구 그리고 이동성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에 대한 백업을 할 때 인프라 관점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실행이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십 개의 네임스페이스가 구동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네임스페이스는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실행하거나 또는 상태 저장이 되는 연구 볼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과거의 물리적인 백업, 즉 인프라 관점에서 백업을 한다라면 즉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ETCD 관점 그리고 스토리지 레벨의 스토리지 스냅샷 환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결국
운영 가능한 형태로 조합하는 것은 결국 관리자의 롤이라는 것입니다. 즉,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자는 거의 준개발자 수준의 어떤 관리, 복원에 대한 이런 작업들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니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초기에 도입할 때는 아주 작게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는, 즉 어떤 전환을 하고 나서 사용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클러스터가 확장된다든지 또는 시간이 운영되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생겼을 때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원하는 서비스를 다른 클러스터로 이전을 해야 될 때 그때 또 큰 어려움이 직면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과거에 인프라 관점으로 하위 버전에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상위 버전으로 그대로 옮긴다?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 실제로 서비스가 될 때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다른 타겟 클러스터로 옮길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결국 백업하는 관점이 인프라 관점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즉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이 될 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그대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캡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때 카스텐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블루프린터라는 걸 사용해서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즉 워크로드와 구성 요소들을 그대로 마치 사진을 찍듯이 저장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위치해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참조 가능한 API를 실행을 해서 즉 뭐 CSI라든지 셀프라든지 그리고 이가 여의치 않을 때는 케인스터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캡처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캡처링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데이터를 캡처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동기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스토리지 레벨의 스냅샷을 찍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스토리지 스냅을 찍기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전 스냅샷이 실행되는 전후에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방식이 아마 요 앱 컨스턴트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B 컨스턴트라고 해서 중요한 테이블에 대한 논리적인 덤프를 받는 형태의 백업을 의미를 하는데요. 제한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좋은 보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는 환경에서 논리적으로 덤프를 수행한다라는 것은 성능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물리 방식의 백업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참조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을 하지만 논리적인 덤프는 이런 칼럼별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성능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시스템 컨스턴트는 보호 대상이 되는 또는 관리 대상이 되는 네임스페이스에 포함하고 있는 워크로드 그리고 스토리지 스냅, 즉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참조해가지고 그것들을 원하는 시점으로 동기화시켜서 함께 처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즉 스테이트풀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권장하는 방식인데요. 스테이트풀이라고 하면 상태 지정이 필요한, 즉 연구 볼륨에다가 계속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주로 데이터 서비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보다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와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캡처하는 방법을 시스템 컨스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컨테이너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이 파드에서 실행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등과 같은 어떤 지역적인 정보만 보호하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시크릿이나 컨피그맵이나 네트워크 같은 이런 구성 요소들을 누군가는 결국은 또 실행 가능한 형태로 이런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기술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빔에서 말씀드린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이 운영 가능한, 즉 실행 가능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백업하고 복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웹와스 DB 같은 3티어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을 할 때 필요로 하면 DB, 웹와스 DB를 모두 다 A 클러스터에서 B 클러스터로 옮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나서 B 클러스터로 옮겼을 때 즉시 서비스 가능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쿠베이티스 환경에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캡처링 되는지, 그리고 복구되는지, 이동되는지를 이런 플로우 형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즉, 쿠베이티스 환경에서 백업을 할 때 먼저 백업 액션이 실행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쿠베이티스 API를 써서 이 어플리케이션, 즉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서비스 컨테이너 등과 같은 워크로드를 백업하기 위해서는 케이스트 블루프린트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A사의 CSI 기반의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스냅을 찍기 위해서는 A사에서 제공하는 CSI API를 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셀프 같은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캡처링을 할 때는 셀프 파일 시스템에 해당하는 이런 스냅을 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론들을 여기서 조회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캡처와 데이터에 대한 캡처를 각각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캡처를 할 때는 실행되고 있는 워크로드를 블루프린트로 캡처를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캡처는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매핑되는 API 콜을 실행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업을 실행하고 카탈로그를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를 수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리스토어 액션이 실행이 될 테고요. 백업 카탈로그를 카스텐 KT는 쿠버네티스 내부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구성을 할 때 또는 백업 조회를 할 때 클러스터 외부로 어떤 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리스토어를 위한 어떤 방법들이 필요로 한지를 선택을 정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 리스토어 형태에서는 이런 각 원래 어플리케이션의 위치에 있던 스토리지 클래스의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스냅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워크로드를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것들을 백업으로부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다시 복원하는, 다시 원래 위치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고, 복원 결과를 카탈로그로 기록하고 복원 작업은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백업과 복원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네임스페이스, 즉 어플리케이션을 원래 위치로 복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아주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복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즉,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해서 다른 스토리지로, 이것은 오랫동안 운영하던 스토리지 용량 또는 성능적인 이슈로 스토리지를 교체한다라고 할 때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쿠버네티스 환경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또 다른 가용성 존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클러스터, 즉 클러스터에 대한 이동성이 될 텐데요. 또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버전, 보다 다른 높은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도 손쉽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런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스테이트레스 환경으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스테이트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는 쿠버네티스 외부, 즉 온프레미스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만 잘 관리하면 되지 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백업이 필요해? 우리는 문제 생기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나 etcd 복원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별도의 이런 계획을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이미 엔드 오브 서포트 된 버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헬름 버전이나 이런 요구하는 버전이 과거에 사용했던 헬름 버전과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 부분에서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고려를 하신다면 백업 복구 그리고 이동성, 즉 마이그레이션이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사실 레가시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백업과 복구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이미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환경으로의 전환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즉 우리는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과 리포팅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카스테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구현을 다 해놓았고요. 그리고 현재 카스테네 버전은 4.5.7까지 버전업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이런 구이 환경에서 백업이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나 멀티 테넌시 그리고 랜섬웨어에 대한 보호 기능 그리고 보다 더 쉽게 이 쿠버네티스 환경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요즘에는 라이트웨이트 쿠버네티스 같은 K3S 같은 환경이라든지 또는 엣지 환경까지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백업과 복구가 아니라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에 대한 고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해란 것은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대안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해 복구도 같이 고려해서 안전한 서비스 운영 그리고 가용성 높은 보다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IT 서비스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타니스 쪽 질문인 것 같은데요. 박선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로바이트 스냅샷이 첨부하고 있는 원본 데이터는 얼마마다 백업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김영민 사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미라 제로바이트 스냅샷 설명을 드리면서 그 스냅샷 스케줄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스케줄링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시간대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냅샷 찍는데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주기, 이렇게 원하시는 개수까지 리텐션 그 보관 주기, 리텐션 개수까지 다 설정이 가능하니까 네, 그 회사 정책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빔 쪽 질문인 것 같아요.
NBU와 비교하여 빔 백업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최 이사님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넷 백업과 빔을 비교를 하자면, 물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넷 백업도 아주 전통적으로 백업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그쪽 엠플로이로 좀 근무했던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넷 백업은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업하는 방식 자체가 파일 기반으로 처리를 합니다. 즉, 100기가짜리 파일의 끝부분이 바뀌면 넷 백업은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백업 대상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물고 있는 파일이다라고 하면 그 파일은 백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의 락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빔은 백업 받는 단위 자체가 블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100기가짜리 파일의 끝부분이 약간 바뀌었다라고 하면 빔은 100기가 파일을 다시 받지 않고 끝부분만 받습니다. 즉, 전통적인 솔루션들은 100기가짜리 파일을 빨리 받아서 우리 10분 만에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빔은 가장 마지막에 5기가만 받으면서 빨리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더 효율적인지는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은 중복 제거 기술이 나오면서 이미 고객분들의 백업 정책도 바뀌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복 제거 스토리지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데이터를 블록으로 나누어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블록은 다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100기가짜리 파일을 다시 백업 스토리지로 저장을 해봐야 백업 스토리지에서는 그 파일을 다시 저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장했던 파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블록이. 그래서 사실 중복 제거 개념이 나오면서 이미 블록 기반의 백업으로 변환이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요약하자면 빔은 블록 단위의 빠르고 효율적인 백업을 하고 즉시 복구를 써서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 즉, 누타닉스 환경으로 즉시 복구, 빔만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